민주당이 사법행정개혁 초안을 공개했고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구미를 찾아 지지층 끌어안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국회에서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4대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이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인 권한 분산, 그리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입니다. 이번 개혁안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퇴직한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일단 이번 개혁안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견제받지 않는 조직은 썩는다. 이것은 뭐 불고불변의 진리 같습니다. 예. 정당도 그렇고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끊임없이 혁신안을 내거든요. 뭔가 국민적 지탄을 받거나 스스로 내부에서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실제로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법원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땠습니까? 조희대 대법관을 필두로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들어서 대법원이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내란 재판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무작위 배당을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입법부에 와가지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고, 지금 판사들 하는 거 보십시오. 내란 재판에서 건건이 변호사들한테 끌려다니면서 실질적으로 1월 달에 이렇게 되면은 이 윤석열 다시 풀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사법부가 어떻게 가고 있는 거냐, 국민 불신의 이 정면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대안이 지금 필요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전관 예우나 이런 것들,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 너무나 강력한 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분리하는, 그리고 뭐 분산시키는 그러한 제도 대안을 지금 민주당으로서 낸 것인데, 예. 아마도 이것은 확정안은 아니고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TF에서 안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이런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최종안은 이 12월 중순이나 하순경에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혁안에 대한 취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이 개혁안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전담재판부라는 것은 완전히 위법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1조에 보면요. 예. 법관으로 구성된 것만이 이제 사법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아닌 입법부나 또 외부 세력이 이렇게 사법권을 침해하는 이 전담재판부의 설치는요, 그 존재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담재판부 설치는 일전에도 한번 추진을 민주당이 하려고 했다가 예. 이제 위헌적인 그런 여론에 맞서게 되면서 추진을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입법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외부 세력이 뭔가 사건을 임의적으로 배당을 하거나 판사를 임명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기관들, 전문가분들 사이에서도 이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는 위헌성 논란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해서 민주당도 조금 주춤했던 이제 사안인데요. 이것을 지금 전현희 의원님이 중심으로 다시 이것을 드라이브 걸고 있는데, 굉장히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주지 못하고, 특히 민주당, 그러니까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또 행정부도 장악하고 있는 이 민주당이 이걸 이렇게 졸속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위법적인, 위헌적인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란 전담부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먼저 좀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앞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또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이런 이제 방안에 따른 사법개혁안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명시적인 이야기들은 굉장히 맞는 것처럼 일부 들리기도 합니다. 뭐 예. 전관 예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입법부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칼질을 하듯이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뭔가 여야의 합의라든지 전문가의 토론이라든지 수기 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민주당 일당 독재의 그 체제 안에서 속도전을 펼치며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방안을 같이 찾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전담 재판부 설치라든지 이번 예. 법원 행정처를 없애는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어떤 사법부의 장악에 대한 그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 저희를 조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재추진을 이제 공식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라는 건데 이 지금 이제 결국에는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글쎄요, 야당에서는 뭐 그런 문제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국민들께서 기본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이 재판이 공개되면서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 보시지 않습니까? 아, 재판이 지금 저렇게 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 판사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혹은 본인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한없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태이고 변호인들이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재판이 12월 말까지 본인이 끝낸다고 했었으면 끝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측 가능성을 줬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1월 달까지 기일을 또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실제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달인데 이때 그러면 다시 불구속 상태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이런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또다시 사회에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또 입맞추게 할 거고 지금 재판장에서도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초반에는 아프다고 안 나오고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나오라고 해도 영장을 쳐도 그걸 가지고 다 무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내란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1심 재판은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서 1심 재판부부터 다시 엎어가지고 이걸 하는 것은 무리니 2심 재판부에서라도 내란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일목요연하게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해서 다 기각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도 기각되고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기각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해가지고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왜 이런 판단들을 내리는 것인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좀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좀 해결해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이죠.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내에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한강과 종묘를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서울 시민분들께서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사실 한강은 또 서울 시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뒤에 경기도 인천까지 지자체는 다 연결되어 있고 또 강원도까지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사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통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이 목표로 했었던 지점마저도 나중에는 다 형해화돼 버리고 도대체 이걸 어느 업체에 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마저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 여당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도 그거를 강행했다가 결국 본인의 행정 절차적 미흡함을 더 드러내는 계기가 됐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경청하겠다.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그 경청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공약을 만들고 그것을 또 실행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국민 신뢰를 더 높이겠다라고 하는 보관이 있는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는 최근에 뭐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최측근 2명이 지금 이 명태균과 관련된
이 건과 관련돼서 지금 수사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동안 뭐 본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론조사 받아본 적도 없다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냈던 그 핸드폰에서 6건의 그 여론조사가 있다는 게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말과 지금 여기 나온 자료가 지금 완전히 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곤혹스러운 처지일 텐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본인이 넘어야 될 벽이 있는 것이고 예. 앞으로 민주당은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가면서 여러 후보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추려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경쟁력을 쌓아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있을 선거 전에 대단히 철두철미한 준비를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정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가 뭐 국감 그리고 예산 전국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선거의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의 탄핵도 있었고 그 이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보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 똘똘 뭉쳐서 열심히 싸우자라는 기체 아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무엇보다 그 어느 곳보다 이 서울을 사수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1일 1 오세훈이라고 할 정도로 오세훈 때리기,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지금 열을 기울이고 있는데 앞서 보셨던 그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그 TF의 전현희 의원도 역시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에 들어가 있고요. 뭔가 한 건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께서는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장을 두고 여론조사를 돌리면 그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더블 스코어로 지금 이기고 있는데요. 마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같다 뭐 이런 표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이런 이제 대중 지지도와 인기는 사실상 뭐 어떤 정치적 수사나 그런 것보다는요. 서울시에서 그간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조금 서울 시민들에게 많이 소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후동행 카드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보라매 공원을 국가정원으로 만들어서 매출 상권 전체의 매출을 뭐 200% 올렸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책들이 굉장히 서울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지지도가 쌓여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지금 때리기를 하고 있는 뭐 한강버스라든지 뭐 종묘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드러내 보니 사실은 이게 종묘에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이고 수도 서울에 어쩌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는 서울 시민들의 그런 판단이 여론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도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라는 표어를 앞세워서 지난 22일부터 부산과 울산 또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네 번째로 경북 구미를 찾아서 지방 순회 여론전을 이어갔는데요. 장도혁 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분명합니다. 무도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의회 폭거를 계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워야 된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네, 손수저 대변인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이제 지도부의 장애 여론전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좀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또 장도혁 대표의 행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산소처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어떤 자유라는 것,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가지 않기 위한 체제를 확립시키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단일 대우로 우리가 저 폭거하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향해 싸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회 내에서는 수적 우세를 확보하면서 민주당의 일당 독자적인 행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회 내에서 협치하면서 가면 가장 좋겠지만 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외로 이렇게 나가서 국민들께 대국민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당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이 당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보수 정당으로서 어떻게
이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사법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을 대여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입니다. 물론 당심과 민심이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이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는 지금이 천하태평 평시는 아니니까요. 전시기 때문에 이 전시에 단일 대우로 제대로 싸워내는 그것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내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예. 장애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국민의힘 지방순회 여론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허수아비랑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있지도 않은 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독재를 하려고 한다,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거 전부 다 레토릭인데 국민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죠. 실제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총선도 민주당이 이기는 과정이 윤석열 정권이 워낙에 폭정을 거듭했고 국민의힘이 그것을 말리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직원 하나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 우위를 점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다수당이 된 것이고 정권 역시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말씀하시는데 그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했었던 게 독재로 가려고 했었던 게 군부 독재를 하려고 했었던 게 윤석열 전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들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다시 바로잡고 국민들 앞에 헌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허수아비 때리기를 하면서 저렇게 당력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도 해요. 예. 이틀 전에 부산에서 지금 자료화면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부산에서 모였는데 본인들 국민의힘 추산으로 8,000명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야 민심도 같이 얹게 되고 당력이 합쳐져가지고 실제로 뭔가 여론전에서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본인들 추산이 8,000명이면 실제로는 아마 2,000명 왔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은 당 내부에서조차도 모이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아는 지역위원장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국민의힘. 그분들도 안 가요, 저기.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 예. 방향도 제가 볼 땐 틀렸어요. 윤어게인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 뭔가 하여튼 악마와 손을 잡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유튜버들에게 포획돼가지고 지금 국민의 민심의 바닷속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기를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을 다 지켜보시고 계실 거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을 턴을 했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사과를 과연 받아주실지 지금 사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좀 안쓰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반론 기회와 함께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이번 국민의힘 이 선거기획단에서 당원 투표 반영 비율 그러니까 내년 이제 지방선거 경선에서 이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인다는 방침을 확인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지금 힘을 싣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워낙 또 국민의힘을 안쓰럽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김어준 유튜버와 손잡은 민주당도 안쓰럽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반론을 좀 드리고요. 예. 예, 물론 너무 강성 지지층 쪽으로만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 다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성을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싸우는 세력은 명확합니다. 이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권. 본인이 재판의 피의자면서 대통령이 됐다고 그 재판을 모두 하지 않는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이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전 오히려 잘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청래 당대표가 초선 의원들을 모아놓고 김어준의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누구 한 세력이 무조건 바로미터다, 무조건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범보수는 지금 연대하고 범보수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탄압하는 이 야당 탄압에 대한 것을 확실히 목소리를 내며
대여 투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국민의힘은 이 당성을 획득하고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한 사람이 지금 지방선거의 공천 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더구나 선출직으로 나서는 이들에게는 그 정당 활동을 하는 정당성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단일 대우로서 하나의 목소리로서 이재명 정권이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그리고 이 범죄자들에게 범죄 수익을 그대로 돌려주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전담 재판부를 설치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배임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걸려있는 그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하질 않나. 이러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사법 파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서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일환으로 우리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해서 나가서 싸우자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당심 70% 지방선거 경선을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 기획단장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예. 그분이 이제 서울시 동작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시장에 만약에 나가게 되면 이거 이해충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계엄 이후에 끊임없이 이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 선봉에 서 있어요. 체포 반대하는데도 가장 앞장서서 가 있었고요. 지금도 윤어게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과 탄핵 이 모든 거 다 잘못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국회 선진화법 위반된 거 그거 벌금 뭐 2,400만 원인가 나왔는데 그걸로 이제 지금 약간 이 면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지금 당원들 그리고 극우 아스팔트에 소구되는 메시지들을 더 세게 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0%의 당원 비율을 지금 50%를 70%로 더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지지층을 넓히는 행동을 하면서 제도와 룰을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게 이제 공정한 경쟁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안 나오시면 상관없지만요. 이제 그런 틀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바다에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더 많은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와서 그 정당을 찍어줄 때 이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이야기했으니까요. 민주당 내 경선 룰에 대해서도 좀 짧게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했던 1인 1표제 결정을 연기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절차적 정당성과 또 보완 방식을 두고 설왕설래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지금 이제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결 무효 확인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겠다 이런 좀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지금 방금 논의했던 국민의힘이 70%로 올리겠다, 당원 비율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사안과 네.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안은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예. 민주당은 아마도 당원 50%, 민심 50% 이것을 채택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대로 그냥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당대표 선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선거가 있거나 아마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때 당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대의원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비율이 지금 뭐 20대 1, 17대 1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모두가 그냥 1인 1표로 똑같이 가중치를 두지 말고 하자라고 하는 제안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원들이 과거에는 종이당원이라고 해서 뭐 해달라 와달라 봐달라 당에서 동원만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권한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권한을 좀 확대해달라라고 하면서 자발적 당원들이 이 당내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됐고 그 당원들의 힘으로 선거에 어떤 우위를 독점할 수도 있고 동력도 굉장히 많이 확보됐단 말입니다. 네, 그러한 차원에서 당원들에게 기회나 권한을 더 주자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흐름에 있는 것이고요. 다만 대의원제를 이게 만약에 좀 약화시켰을 때 영남 지역이라든가 강원 지역이라든가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가 수도권이나 호남 지역에서 원하는 후보와 일치된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불일치될 경우 본인들의 목소리가 약간 소외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이미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안을 좀 내고 그리고 당원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 좋은 기결로 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평론 듣고 대답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정청래 이 1인 1표 제도는요, 차기 민주당의 당권을 두고 밥그릇 싸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경제도 파탄, 안보도 파탄, 사법도 파탄, 모든 것을 파탄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들은 정작 다음 당대표를 누가 할 것이냐, 이 당권 정쟁에 몰입되어 있는 이른바 명청 갈등에 그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이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부채가 110조에 이르는 정말 국가 위기 상태이고요. 관세 협상을 통해서도 지금 연 200억 달러 지금 어디서 가지고 와야 될지 모르고 그것도 국민연금 기금도 건드린다고 해서 국민의 노후 자금까지 손을 댄다. 이런 비판의 여론에 직면해 있는데요. 이 와중에 본인들은 오로지 당권 경쟁, 누가 당대표를 한 번 더 할 것이냐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